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이달 초 문을 연 정기국회는 의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에 따가운 지역 민심을 접한 여야가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 추석 민심과 전국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구가 강원도 홍천 횡성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때 지역에 다녀오셨을 텐데 네. 추석 민심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좀 욕만 많이 먹었습니다. 예. 뭐 작년에 비해서 네. 올해는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국민들 또 지역 주민들께서 누구 못지않게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네. 소상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여당, 야당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국회의원 전체가 사실은 국민들에게 혼을 나고 있다. 이것이 지역을 다녀온 네. 동료 국회의원님들 한결같은 말씀이셨고요. 쓴소리 많이 들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예. 추석 전에 3자 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네.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네. 현안들이 있었는데 어떤 현안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던가요? 제가 그 추석 전에 이제 인터뷰 할 때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좀 좋은 선물을 네. 국회에서 좀 선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일성으로 이제 그런 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네. 또 이념적으로 뭐 본인들이 진보라고 생각했던 분들 속에서도 굉장히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또 말씀하셨던 분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총장과 네. 관련된 부분이죠. 이제 그 문제가 예.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예. 또 이것이 뭐 어떤 연유에 시작된 것이냐 이런 세밀한 얘기를 그래도 뭐 국회의원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알겠지 하면서 많이 듣고 싶어 예. 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도 검찰총장 건하고 네. 이제 그 인생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말이죠. 국회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도 적지 않았을 텐데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이제 들으셨죠. 네. 원내대표 24시간 뭐 침낭을 갖다 놓고 뭐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내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우선 뭐 민주당에서 원내 투쟁 강화라는 용어를 썼지만 네. 일단 국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가겠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칭찬해주고 네. 싶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라는 공간이 정부를 네. 비판하고 또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쪽잠 자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정말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어쨌든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져야 법안도 심의하고 또 결산 예산도 심의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환영하고 저희들도 또 대응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다만 국회가 기본적으로 합의와 또 어떤 쟁점들을 네. 녹여서 소화해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을 단정적으로 뭐 투쟁의 장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게 되면 이번 국회가 또 다른 갈등의 요소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개인적으로 솔직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 않게 되도록 당 지도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국회에 돌아가면 상임위 중심으로 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 또 저도 한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네. 전하는 민심이라든가 또 법안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을 충실하게 나누면서 저희 상임위에서부터라도 이런 쟁점들을 잘 녹여내고 네. 또 합의를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 원내 투쟁을 이제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국회 선진화법 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이전 같은 날치기 처리 이런 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원내 네. 투쟁의 효과도 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사실 이제는 예전에는 뭐 야당이 어떤 쟁점 법안을 가지고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네. 예. 다수당인 집권여당이 집권상정을 통해서 그것을 또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절차들이 네. 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예. 그건 집권상정 통과되더라도 또 집권상정이 네. 될 수가 없고요.
당장 저희 상임위만을 보더라도 저희 상임위의 법안 소위위원이 여야가 4대 4입니다. 네. 4대 4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이 강제로 직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네. 구조가 이미 이제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더 충분히 할 말을 할 수 있고 또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예. 또 반영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더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이 그런 국회의 선진화법을 잘 활용해서 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꼭 통과시켜줘야 될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정 쟁점 사안들 때문에 미뤄지거나 보류되어서는 안 네. 된다. 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예. 분리투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싶네요. 특정 쟁점 사안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앞서서 계속 강조했던 국정원 개혁 네.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럴 때 새누리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이제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개혁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정원 개혁을 이렇게 유도해낼 것이냐를 야당이 깊이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안이 나오면 그런 안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야당의 생각이 옳은지 네. 아니면 뭐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당도 같이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면 예. 지금까지 나왔던 국정원에 있어서의 매 정권마다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단 정상화되려면 일정이 좀 짜여져야 될 텐데 네. 지금 원내 지도부 협상은 지금 시작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좀 저기 윤상현 수석과 좀 얘기를 네. 나눴는데 일단 오늘 야당과 의사일정을 짜기 위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월 30일 날 이제 그 보선이 있는데 예. 이제 보선 전에 국정감사를 야당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려면 20일간의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증인 채택의 문제 또 국정감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면 그보다도 한 열흘 정도 전에는 사실 네. 정상적으로 회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상임위별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여야 대표원의 연설을 중심으로 네. 해서 이제 차질 없이 의사일정이 이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게 진행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 주에는 반드시 네. 우리 정기국회 일정이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이제 뭐니면 해도 이제 추석 민심에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최동호 검찰총장의 네. 혼의 아들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이냐 아니면 뭐 정부 정권 차원에서 어떤 그 예. 찍어내기식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논란이 저는 다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뭐 주장하는 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또 네.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굉장히 팽팽하게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정리해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뭐 최 검찰총장이 당연히 이 문제를 확고하게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저에게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네. 어떻게 했을까를 반추해봤을 때 당연히 내가 떳떳하다면 떳떳한 것을 빨리 밝혀서 네.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검찰의 조직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최동호 검찰총장이 빠른 시일 안에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뭐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동호 검찰총장 사퇴 파문이 이제 3자 회담 전에 이제 막판 변수가 됐었고요. 네. 3자 회담이 추석 전에 좀 화합회장으로 될 것으로 기대를 네. 모았는데 네. 좀 실망감을 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실제로 뭐 일각의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네.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민심은 어떻든가요? 3자 회담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던가요? 일단 우리 국민들은 예.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항상 소통하고 그리고 화합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장 큰 그 문제는 대통령에게 일단 좀 더 끌어안아 주지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결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좀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날 야당 대표를 좀 더 통 크게 포용하고 그렇게 갔으면은 아마 추석 추석 요리 밥상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정말 더 잘 뽑았구나 하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왔을 텐데 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지 못한 네.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은 뭐 야당의 장애투쟁만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당도 야당을 끌어안고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잘 포용해낼 수 있는가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발언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당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강경한 의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 지도부만큼은 네. 야당 지도부를 포용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과 이제 지도부가 좀 더 야당을 포용하는 통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에 다녀오셨을 텐데 민생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들이 네, 많지요. 네. 지역 유권자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주문들을 하던가요? 일단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피부받는 게 이제 세제입니다. 세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세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당하니까 이제 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국회에서 노력해달라. 최근에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제 매입이라 해서 농산물을 음식점에서 이제 매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더 부과하는 부분들을 이런 네.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 민생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강원도니까 강원도는 특히 남북 화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강산 관광 재개가 곧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솔직한 바람이 있었는데 예.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어그러지고 이런 모습을 좀 보니까 굉장히 좀 상심하는 그런 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뭐 추석 지나고 정치권도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정기국회 이제 정상화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재보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곳인데 여당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공천 신청자가 네. 몰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공천심사위원님들의 이 공정하게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갖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확인한 바로는 네. 화성은 5분이 신청을 하셨고 네. 포항 남구 같은 경우는 14분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지금 예. 확인되니까 굉장히 치열한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청원 전 대표님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네. 의견들이 있는데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 서청원 대표가 그래도 큰 정치인이니까 그런 큰 정치인이 당에 들어와서 또 당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당의 입장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구 정치인이 다시 오게 됨으로써 또 그러한 또 염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공천심사위원들이 잘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황 의원님한테 이제 새누리당 입장은 들었고요. 네. 5시에는 민주당 네. 의원도 나오죠? 네, 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민주당이 바라본 추석 민심과 전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